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도요. 박종환 작가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또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M2의 증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도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링들이 좀 있는데 오늘 자료로는 좀 제시를 못 드리는데 온체인을 통해서 뭔가 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시그널들을 좀 포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시장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는 이 시그널 상으로는 약간 더 시간이 좀 회복 시간이 더딜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제 첫 번째 단추를 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들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측면들이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들을 지난 시간에 글로벌 M2 통화에 의해서 지금 글로벌 M2 머니가 최고점을 뚫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는 시그널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시장에서는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주체들이 일단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자라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또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표가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좀 통하고 있다. 이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을 시장에서 느끼고 있고 결국은 그 이후에 와야 되는 수순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 타이밍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셔야 되는데 이 채권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즉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우하향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만의 어떤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몇 가지 또 중요한 이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 폴 애킨스가 정식적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SEC 의장으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SEC가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친비트코인, 친암호화폐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흐름들에 더 가속을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OCC 금융감독청, 통화감독청 이 위원장도 같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금융 관련된 주요 기관들은 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물 ETF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SEC의 TF팀과 블랙락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는 현금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이 거래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이 현물 ETF에서 지금 이제 현물 상환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ETF에 대해서도 더 유리한 방향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 이더리움 ETF까지 이어져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킹 같은 그런 조항들이 허용이 됐을 때 또 기관 자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통과를 빨리 시켜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갖다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 트럼프 일가가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비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금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포트녹스를 열어가지고 금 진짜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금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계속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 국채 수요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 국채에 대한 어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 국채가 부양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에 상대적으로 더 힘이 실릴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들을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월드리베티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업계에서는 의견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생태계를 이제 교란시킬 수 있다,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민코인에 의해서 이런 위기들이 촉발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데 결국은 이 출시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이 흐름들이 결국은 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작용들이 일단은 이 출시를 하고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의 중요한 주체들은 이 흐름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이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온체인 지표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작가님? 네, 오늘 온체인 지표는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매수와 매도입니다. 네.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매도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주체들입니다.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주체들이 확연하게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이 고래들이 봤을 때는 이번 대세 상승장 기간 동안에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하단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의 움직임들, 빨간색이 매도고 파란색이 매수인데요. 빨간색으로 이 매도세가 옅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작은 주체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큰 규모의 주체들과 작은 주체들의 행동 패턴들, 투자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큰 규모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단기 보유자 그리고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선택지는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의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거래소로 유입되는 이 비트코인 물량들은 결국은 매도에 사용되게 된다. 즉, 거래소로 유입이 되면은 조만간에 매도하는 물량으로 보게 되는데 대세 상승장이 지난 전고점을 뚫었던 작년 11월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유입돼 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물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매도를 할 만한 주체들은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흐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적인 주체들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 구간들이고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지표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랑은 좀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제 작가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좀 더 호흡이 길어진 느낌입니다. 호흡이 굉장히 길어졌고 제가 제 채널에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 패턴과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고 그 이유가 일단 자본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계를 좀 돌려봤을 때 2023년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뭐 조정 구간들이 언제든지 겪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큰 급등들이 5번, 뭐 4, 5번 그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2024년을 한번 보면은 딱 2번에 그쳤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자본의 순환 자체가 과거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묶여있는 자본들 그리고 고래들의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들이 알트코인으로 속 시원하게 가주지 않으면서 알트코인은 더 많이 침체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과거의 패턴들이 사이클은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어떤 디테일들이 달라졌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과거처럼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아무렇게나 담아서는 이번 시즌은 좀 생산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을 월등하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같은 사이클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황상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만약에 사이클이 과거처럼 완전히 작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 1, 2, 3차와 대비했을 때 벌써부터 아주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크게 반등해서 사이클의 흐름을 과거처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두 가지의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패턴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 두 번째는 그런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처럼 또 크립토 윈터 구간이 오니까 큰일 났네 이런 관점들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가게 될지는 이번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와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번 2분기에도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수 있는데 자 한번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1분기와 2분기의 흐름들에서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은 1분기가 늘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월별로만 따졌을 때는 4월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걸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30% 이상 상승했던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대세 상승장이 있는 구간들에선 그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하락폭도 생각보다 그 다음 5월 달이나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이 4월 달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대세 상승장이 1분기에 주춤했을 때는 2분기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2분기에도 계속해서 부대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사이클 관점에서는 너무 사이클주의자처럼 반드시 사이클이 돌아올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시장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런 정황들이 온체인 시그널이나 다른 여러 지표들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시장을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이클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참아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또 우리 시장 자체가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역사가 그래도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에 관해서 역시나 장담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다 보니까 정답지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클 얘기를 할 때 앵커님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게 사이클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이제 나침반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텐데. 이게 사이클이 뭔가 너무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부터는 뭔가 기대감 자체도 약간 더 무뎌지고 시장에서 뭔가 실망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관찰되는 게 과거의 사이클 한번 살펴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이쯤 되면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쯤 돼도 계속 내려가는 그 추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너무 특정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좀 조화롭게 잘 균형 잡히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도 저희가 언급은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자체가 뭐 채굴 산업에 진출을 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옳다라고 보시나요, 작가님? 일단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구석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한 발짝 빼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본인은 계속해서 뒤에 물러서 가지고 그냥 근엄한 얘기들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명의 아들들이 뭔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헛8이라고 해서 그 채굴 기업과 함께 아메리칸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었죠.
채굴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또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도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따라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일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뭐 대통령의 뭐 일가라고 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하는지를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정치인이고 트럼프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정지당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중앙화된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율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단연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그런 불편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게 트럼프 일가가 시장을 계속해서 뭔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좀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양날의 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국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없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영향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안 좋죠, 상황이. 네, 알트코인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S&P 500, 나스닥과 이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월등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나는 대체 자산으로도 갈 수 있다 언제든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덜 인정하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증시에 많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대체 자산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게 좀 부각이 덜 됐지만 그럼에도 그 측면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알트코인은 그냥 위험 자산이다. 그중에서도 초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태들이 발생하면은 유동성으로 환산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좋은, 황금성이 좋은 이 알트코인을 먼저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이 구간 중요한 지지 구간들 제가 선을 지금 꺾고 있는데 이 구간들의 상방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자본이 비트코인에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 보면은 거의 2023년 수준까지 거의 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이 구간에서 약간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점은 알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 상승을 하면 그때 올라타게 되는데 사실 우량한 알트코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알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을 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작가님, 저희가 이제 추가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이더리움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까지 쭉 한번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중요한 알트코인 몇 가지는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가 이제 3대장인 거죠. 최근에 BNB가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3가지 알트코인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시가총액도 높기 때문에 상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혹시 보셨나요? 이분 누굴까요? 비탈릭 부테린인가요? 맞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이런 행사장에 가가지고 로봇 강아지입니다. 로봇 개 앞에서 야옹이 소리를 냈습니다. 야옹야옹 소리를 내서 이 트위터가 한바탕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또 뭔가 또 고양이 소리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레이어 2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어 2로 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레이어 2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레이어 1이 더 월등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동안의 흐름들 보면은 최근에 솔라나도 뭐 많이 부대낌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대비로 대부분 메이저 레이어 원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성적도 투자 좋았고 성적. 맞습니다. 네. 투자 성적도 좋고 뭔가 이 펀더멘털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팩트라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이 신뢰감들을 더 줄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5월 7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때까지 흐름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 한번 보시면은 지난 1분기가 역사상 거의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건 2018년도에 46.6이었는데 거의 비슷했죠.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 상승률 한번 볼까요? 폭발적이었죠.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46%를 보였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또 45%가 1분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감은 거의 바닥을 치다 못해 거의 그 지하까지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또 루머가 나왔는데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패닉 셀링이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3%가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창펑자오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더리움이 신뢰감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으면은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한다라는 소식을 믿는 투자자들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도가 너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창펑자오의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이었는데 바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창펑자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이더리움을 판 사람들은 가난해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촌철살인 멘트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그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요, 지금보다도 더 월등한 어떤 변동성들을 견뎌낼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매집 구간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변동성에서 위기를 뚫고서 가는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급등하는 구간에서 올라탄다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행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리브라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급감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게 추월을 당했었는데 7일 동안의 어떤 평균을 한번 살펴봤을 때 평균이 아니라 누적값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펌프 다펀의 펌프 스왑에서의 거래량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솔라나가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부활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83% 이상이 승인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메인넷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제 기반의 어떤 커런시 기반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매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매도 활동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의 어떤 방향성이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상승률이 탑5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은 잠시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주춤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탈들, 즉 리플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요한 알트코인까지 작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작가님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면 쉽게 또 클릭을 하고 또 종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공부도. 좀 덜 하시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제 시장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 관점에서도 반드시 저평가 구간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펀더멘털과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서 이 정도 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내가 내 투자 원칙 기준에서 명확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상황들을 더 신중하게 가져가시라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